두 번째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누군가 제 옷을 벗기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고 기묘한 얘기를 다루는 404호 마녀 카플라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직접 겪은 임사체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영상 일부에서는 저 카플라가 임사체험 전에 겪은 전조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심정지가 일어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기 직전 제가 꾸었던 사고를 예언하는 죽음의 예지몽 편이 궁금하신 분은 1부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중간 단계에서 제가 경험한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인데요. 기이한 일들도 궁금하시겠지만 그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과정 또한 같이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카플라가 기나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겪었던 기이하고 무서운 일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제가 어떤 사고를 겪었는지 궁금하실지도 모르고 어쩌면 대충 어떤 사고였을지 전편을 보시고 짐작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을 시도 때도 없이 가장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고라면 역시 교통사고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만 20살의 12월을 며칠 앞둔 시점에 전 죽음을 예고하는 이상한 예지몽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에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친구와 길을 건너던 중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머리와 어깨를 부딪히면서 10여 미터를 날아가서 머리를 비롯 온몸을 딱지치기를 하듯 바닥에 패대기 쳐졌는데요. 사실 전 그때의 기억이 없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순간 의식을 잃었거든요. 아마 머리를 심각할 정도로 세게 부딪혔기 때문일 텐데요. 지금도 제 오른쪽 어깨에는 그 당시 부딪혔던 멍자국이 보입니다. 너무 심한 충격이어서 그런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멍자국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상처가 되겠죠. 사고의 정황은 그 당시의 목격자인 제 친구로부터 뒤에 전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전 임사체험을 겪고 난 뒤 친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제가 어떤 사고를 겪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의식도 없던 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부 영상 임사체험에서 깨어난 뒤 심각한 후유증 편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심각한 사고를 당했지만 사실 몸에 뼈 하나 부러진 곳이 없었어요. 단지 머리를, 정확하게 말해서 뇌를 크게 다쳤는데요. 그 당시 제 친구는 제가 10m 정도를 날아가서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저를 껴안고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고 운전자분 일행이 정신을 빨리 차리시고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 근처 신생병원의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사고를 당하자마자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진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코마에 빠지기 전 4번 정도 의식이 돌아왔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나오는 병원씬 있죠? 흔히 주인공이 정신을 잃고 있다가 눈을 뜨면 병원 천장에 형광등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정말 똑같더라고요. 정신을 잃고 있다가 뭔가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전 그때까지도 제가 사고를 당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몸의 어떤 부위도 전혀 아픈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사실 경이롭게도 전 머리 외에 어떤 부분도 부러지거나 상처가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였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곳엔 사고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제 친구와 급한 마음에 부른 친구 학과 선배가 있었어요. 친구가 짝사랑하던 남자 선배였죠. 제가 일어나자마자 둘 다 절 쳐다보더니 갑자기 코피! 하고 소리쳤어요. 알고 보니 머리가 시원하게 느껴졌던 건 머리에 고여있던 피가 일부 코로 빠져나오면서 제가 의식을 차릴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그 선배는 이제 집에 가셔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고 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구토가 확 쏠리더라고요. 한번 구토가 시작되니 전혀 멈추질 않더군요. 그렇게 정신을 잃을 때까지 토하고 또 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누군가 제 옷을 벗기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겨우 떠보니 저는 앉은 상태였고 생전 처음 보는 20대 후반 정도의 여자가 제 옷을 벗기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는 이미 안 보였고요. 그때 전 첫 번째 의식이 돌아왔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 쥐어짜내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문의 여자가 전 제 누나예요. 제 동생이 사고를 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옷이 너무 더럽고 가족분들 연락이 아직 안 돼서 옷을 갈아입혀 드리려고요. 그래서 봤더니 키 작은 젊은 남자 한 명이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제 옷을 벗기고 갈아입히는데도 나갈 생각도 안 하고 힐끔거리더라고요. 뭐야 저 아저씨는? 하면서 속으로는 짜증이 났지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힘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제 몸을 봤는데 안에 입고 있던 흰 면티가 탄광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새카맣게 더러워진 겁니다.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창피함을 느끼면서 또 그대로 정신을 잃었죠. 세 번째 정신을 차렸을 때는 누군가 정신을 차려봐요 하며 제 뺨을 세차게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제 어머니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 엄마가 왔구나. 눈을 떠보려고 했지만 뜰 수가 없었고 겨우 말만 조금 할 수 있었는데 엄마, 여기 어디예요? 중환자실이야.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에서 사람들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이 너무 신경에 거슬렸는데 갑자기 엄청 큰 목소리로 여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아줌마, 얘가 아줌마 딸이야? 어리고 이쁜 애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목소리. 이렇게 처맞아서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이쁜지 네가 어떻게 알아? 다시 1번 여자. 맞은 거 아니다. 교통사고다. 그리고 야, 내가 왜 몰라? 그랬더니 다시 2번 목소리. 너 바보냐? 그렇게 고성방가가 오가면서 둘이 말다툼을 시작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대화 내용과 고성방가. 전 속으로 뭐 이렇게 매너 없는 여자들이 다 있어? 하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건 그 여자들이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말을 거는데도 엄마가 전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듯이요. 전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더 아플 것 같아요. 하고 가까스로 힘을 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여긴 시끄러울 일이 없는데 아픈 사람이 많아서 신경 쓰이는구나. 알았어. 내가 담당쌤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자 옆에서 싸우며 시끄럽게 하던 여자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뚝 멈추더니 첫 번째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이듯이 들려옵니다.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영문을 알 수 없는 횡설수설. 그 속삭임을 들으면서 저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이내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직 눈이 떠지지는 않았지만 눈에 들어온 빛의 양으로 밤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걸 느꼈고요. 잠에서 깨고 보니 제 옆에서 떠들며 이상한 말을 속삭이고 갔던 여자들이 생각나더군요.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떠들 수가 있는 건가? 병원 중환자실은 보통 가족들도 면회 제한을 받는 곳이잖아요. 어머니가 그 사람들 말에 전혀 반응이 없었던 거 하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아무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게 너무 이상하다. 어쩜 우리와는 다른 존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목도 말랐어요. 사고가 난 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을 떠서 간호사에게 물 좀 달라고 할까 생각하는 순간 어디선가 소름 끼치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실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이질적인 소리, 눈을 뜨지 않고 소리만 들어서는 마치 뭔가 쇠사슬처럼 무겁고 철제로 된 물건을 길게 늘어뜨리고 천천히 끄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쭈뼛하게 서면서 온몸이 얼어붙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이상한 여자들이 내 귀에 속삭였던 빨리 도망가, 숨 쉬지 마, 무서워 하던 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에도 계속되는 소름 끼치게 오싹한 쇠사슬 끄는 소리. 그 소리는 제 발치 방향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제 침대 쪽으로 다가오며 커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뭔가 무거운 발걸음이 느껴졌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말이죠. 제 옆으로 다가왔고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쇠사슬 끄는 소리는 제 옆을 천천히 지나가더군요. 다행이다. 그렇게 안심을 하는 순간 지나쳐왔던 쇠사슬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존재가 천천히 뒤돌아서는 느낌.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들이 숨을 쉬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말이죠. 뒤로 돌아선 그 무서운 존재가 다시 천천히 제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쇠사슬 소리와 함께요. 그것이 제 곁으로 다가올수록 점점 제 주변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전 이상한 여자들이 남긴 그 경고를 기억해내고 호흡을 멈췄습니다. 사실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 미지의 존재가 제 침대 곁에 멈춰서서 제 얼굴 옆으로 고개를 낮추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숨소리였습니다. 제가 온전히 흉내를 낼 수는 없는데 뭔가 이것보다 더 낮고 깊으면서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마치 제가 살아서 숨을 쉬는지 확인이라도 해보려는 것 같았어요. 전 너무 무서웠지만 숨을 꾹 참고 죽은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위동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다만 마음속으로 하느님, 부처님, 알라님, 천지신명님, 천사님 온갖 제가 부를 수 있는 신들을 목 놓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화와 같은 시간이 흐르고 그 남자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했는지 다시 몸을 일으키더니 소름 끼치는 쇠사슬 소리를 이끌고 천천히 중환자실 밖으로 나가더군요. 정말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렇게 쇠사슬 남자가 병실을 나가는 순간 안도를 한 저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그 다음날 아침인지 낮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실 안이 환했고 어머니도 옆에 계시더군요. 전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너 곧 1인실로 옮길 거야. 선생님이 상태도 많이 안정이 된 것 같다고 하고 엄마도 빨리 다른 병실로 옮겨달라고 했어. 어제까지만 해도 회복이 잘 돼서 일반실로 옮기기로 한 남자가 갑자기 새벽에 죽었더라고. 무섭게. 네 말대로 여기 있다가는 더 아프겠어. 그 얘기를 듣고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더 이상 그 무서운 쇠사슬 남자가 있는 중환자실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어요. 더 있다가는 새벽에 죽었다는 그 남자처럼 될 것 같았죠.
그렇게 전 제 소망대로 1인실로 옮겨줬고 담당 의사 선생님도 웃으시면서 며칠만 더 있으면서 검사 끝나고 퇴원하면 된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1인실은 조용하고 햇살도 잘 들고 쾌적하더군요. 어머니도 평소와는 다르게 제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셨고요. 그렇게 전 회복만을 기다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예상이라도 했을까요? 제가 그 잠에서 한 달간이나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걸요. 잠들자마자 얼마 후 제게 심정지가 왔고 겨우 살려낼 수 있었지만 전 그대로 코마, 즉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 뒷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얘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얘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3부에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던 유체 이탈이 일어나고 임사 체험을 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404호 마녀 카플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얘기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로 만들어 갈까 합니다. 오늘 카플라가 한 얘기처럼 소소하게 신기하거나 흥미로운 얘기가 있다면 사연을 공유해 주세요. 꼭 무섭거나 영적인 얘기일 필요도 없고요. 이야기 소재에 제한은 없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3부 혼수 상태에 빠진 후 겪은 유체 이탈과 임사체험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404호 마녀 카플라였습니다.